안녕하세요. 아유 주말인데 오늘 토요일인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진짜 대학생 같으시다. 감사합니다. 늙은 대학생 머리가 근데 그 머리 염색하신 거죠? 아니에요. 좀... 내추럴이야? 네네. 뒤에는 그래도 아직 좀 까만데. 아, 연세가 40대인데 머리가. 설마 저 지하철에서 경로석에 앉지는 않으시죠? 앉아도 아무도 뭐라고. 그러니까 앉아도 뭐라고 안 할 것 같아. 아 우진이가 이제 1년 거의 다 돼가요, 그죠? 네 맞습니다. 시간 너무 빨라요. 시간 너무 빠르죠. 네. 그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신입생들이 가는데 신입생 부모 마음을 지금 가늠하실 수 있겠어요? 1년 전에? 1년 전에 생각해 보면은 사실 아이가 혼자 정말 부모 품을 떠나서 1년씩 캐나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낯선 곳에서 지낸다는 그러니까. 게 가능할까? 제가 이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뭐 외국 처음 나가본 것도 제가 뭐 중학생 때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아이들 뭐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OSS 가는 친구도 정말 대견한 것 같고 부모 입장에서 정말 참 이때 심정은 너무 떨리고 좀 긴장도 되고 오히려 부모가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돼 하면서도 보내셨어요, 그죠? 맞아요.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정말 뭐 한 달 있다 울면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사실 부모라면 안 하기 어렵죠. 그죠? 네. 아직 어린 나이니까 사실 아이들이. 그런데 최초의 OSS를 보내기로는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시게 됐어요? 저는 그 친구가 이제 아이를 OSS에 보내고 너무 자기는 뭐 영어뿐만 아니라 그 아이 인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다. 강력 추천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전혀 모르고 있다가 친구 추천 받고 그러고 이제 오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네. 그때 처음에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 친구 정상인가? 그런 생각은 혹시 너무 어린 데를 막 보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야 이게 굉장히 좀 큰 결정을 했구나. 정말 괜찮았냐. 네, 근데 사실 또 굉장히 또 진솔하게 친구가 많이 좀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분 자체가 진솔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네, 좀 저랑 좀 절친한 편이어서. 네. 그래서 뭐 정말 이렇게 추천한다면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뭐 자료도 좀 찾아보고 오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도 드려보고 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 정도로 타이트하게 관리가 잘 되고. 아이가 영어 플러스 알파로 정말 인성까지 배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드물겠구나. 그런 생각은 좀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짐작이었고. 짐작이었죠. 지금은 이제 그러고서 1년 가까이 지내셨잖아요. 그렇죠. 직접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론은? 정말 그 추천해줬던 친구 마음이 이해가 가고 저희도 최근에 이제 그 또 친구 한 명을 추천을 한번 했어요. 맞아요. 네네네. 저희도 사실은 정말 아이가 많이 배웠고 많이 훌쩍 커서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옆에서 보지 않았으면 사실 또 남의 귀한 아이한테 추천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겠죠. 또 저희도 굉장히 자신 있게 또 추천을 했죠. 네. 지금 이제 새로운 기수가 떠나기 한 2달이 채 안 남았네요. 네. 이때 많이 가슴 떨릴 시간인데. 그렇죠.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가기 전에 이제 마치 그 아이 군대 보내는 심정으로 같이 좀 시간도 좀 많이 보내고 가족 여행도 가고 그랬었죠. 엄마의 마음도 좀 그 당시 심정이 어땠을까? 보내기 직전에. 네. 보내기 직전에는 저희 이제 우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되게 가고 싶어. 정말요? 네. 되게 가고 싶어 해가지고 저는 되게 그런 모습도 좋아가지고 그런 거 되게 서포트 해주고 싶어서 보내려고 했는데 우진이조차도 이제 임박해지니까 갑자기 나 굳이 나 가야 돼? 뭐 이러면서 나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평범한 삶? 그냥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2학기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뭐 애도 달래야 되고 뭐 짐도 싸는데 이게 1년치를 한꺼번에 싸야 되니까 이게 약간 감이 안 잡히더라고. 1년치에 뭐 옷도 있어야 되고 뭐 하니까 이거 준비하는 것도 바쁘고 뭐 했는데 지금 이제 한 달 좀 있다가 출국하실 부모님 딱 그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좀 좋은 아이 좀 팁 좀 주세요. 근데 그때는 저 이제 되게
가이드를 이게 네. 찾아보시면 가이드를 이제 막판에 되면은 되게 많이 상세하게 주셔가지고 뭐 네. 이민 가방은 뭐 사면 좋다 네, 뭐 네, 이런 네. 것도 알려주시고 네. 뭐 옷은 어떻게 하면 좋다 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이 OSS 보내면서 쭉 보내면서 되게 좋은 게 이 엄마들 부모님들끼리 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 장을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아, 네. 또 물어보시면은 너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하니까 네. 저는 사실 뭐 이게 비자 수속이 뭐 되고 있는 건지 네네. 아니면 뭐 짐을 뭐 패딩은 몇 개를 보내야 되는지 정말 속옷이나 양말은 몇 개를 보내야 되는 건지 뭐 네네네. 가서 사는 건지 택배하는 건지 정말 소소한 것들 그럴 이제 수 이런 있죠. 것들 다 궁금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 지나면서 다 함께 준비를 해 나가니까 이제 차츰차츰 좀 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뭐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보내신 이런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냥 뭐 믿고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은 언제든 또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랬던 부분들 되게 도움 많이 됐고 제가 그것보다도 정말 우진이 처음에 보냈던 날도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데 네네. 그때 제가 정말 이제 공항에서 어. 저희는 이제 양가 부모님, 시부모님 막 다 오셨어요. 그럴 수 이제 있죠. 장남이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다 오셨는데 우진이가 이제 정말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뭐 밥도 안 넘어가고 공항에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출국장을 들어가는데 뭐 어떤 애들은 우는 애들도 있고 네. 막 인사하고 뭐도 막 헤어지는데 애 혼자 처음 가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감동받은 게 그 공항 라이브. 네. 네, 제가 이제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이 라이브를 해주셨는데 정말 라이브에서 1초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애들 표정이 어떤지, 막 우리 애가 막 짐을 제대로 들고 있는지, 막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공항에서 좀 잠깐 끊고 조금 이따 틈 생기면은 막 또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캐나다 도착했을 때가 뭐 모르겠어. 도착했을 때 언젠가 저희가 막 새벽 시간이었는데 그렇죠, 그때 또 한다고 하니까 막 정말 눈이 뭐 그날 잠도 제대로 못 자기도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 커뮤니티와 이 열정이 정말 1년 내내 이어지는 이 모습이 저는 사실 이게 저 사실 보내기 전에 이 유튜브랑 밴드랑 이거를 거의 창립했을 때부터 오픈했을 때부터 내용을 다 봤어요 제가. 정말요? 근데도 제가 못 느꼈던 게 이 우리 밴드의 그 채팅에 네. 매일매일 올라오고 엄마들끼리 소통하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네. 그게 경험하니까 우리가 다 같이 보냈구나. 다 같이 이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 좀 되게 든든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이제 부모님들께도 좀 감사하는 마음 그런 것도 같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막 짜릿짜릿한데요. 아빠는 보내놓고 나셔서 그냥 발 뻗고 주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우진이 엄마가 조금 더 이제 아이 보내는 세세한 준비를 많이 챙기다 보니까 저도 얘기 들으면서 좀 뭉클 지금 하네요. 그죠. 네. 아니, 저는 옛날 막 생각도 제가 나고. 갑자기 막 눈물이 나가지고 네네. 거의 한 3개월 정도 제가 뭐 이렇게 집에 있다가 갑자기 드레스룸 가가지고 막 울고 누가 아빠? 제가 네네네. 저는 제가 네. 막 울면 근데 또 옆에서 이렇게 좀 이제 다독여주고 네, 이제 네, 같이 보낸 입장에 약간 동지 같은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서 좀 많이 이 참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 어떻게 보면요, 그죠? 맞아요. 사실 정말 아이한테는 1년이나 부모님 떠난다는 게 사실 처음 겪는 거잖아요. 네. 일주일씩 뭐 3일씩 뭐 캠핑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아이를 굉장히 또 내적으로 단단하게 성장시켜주는 것 같아서 네. 사실 굉장히 아이를 좀 안전한 네. 잘 케어되는 환경에서 적절한 그런 자극을 주는 좀 백신 같은. 네. 네. 그래서 아이가 사실 굉장히 좀 예민한 시기고 사춘기 시기고 그래서 좀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그 OSS에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하면서 굉장히 여러 어른들의 굉장히 밀착 케어 받으면서 또 그런 시기를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넘기면서 또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 보고 좀 감동한 게 있어요. 카메라 켜기 전에 우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아이들의 표정, 뭐 우진이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표정이 변해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 감동이었 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하시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저는 이제 제 아이는 우진이는 뭐 자주 보니까 이 변화의 폭을 그렇게 많이 못 느끼는데 이제 같이 간 그 같은 기수제 다른 아이들 있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조금 더 뭐 쭈뼛쭈뼛하거나 좀 아무래도 소극적이거나 네.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많이 좀 움츠러들었던 아이들이 네.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고 지금 와서 다시 이제 그 아이들 모습을 보면은 네. 굉장히 활발해지고 적극적이고 뭐 진취적인 모습이 보이는 게 이 아이들이 영어도 물론 늘었지만 네. 그거 말고 정말 이 작은 아이들의 공동체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 부쩍 컸구나. 이 아이가 만약에 그냥 한국에서 있었다면 이렇게 1년 사이에 극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었을까?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정말 또 멀리서 보면은 네. 또 더 객관적으로 보이는 게 있구나. 아이들이 정말 부쩍 컸구나. 네. 예,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느꼈어요. 네. 사실 유학 프로그램이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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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뭐 알아보고 그러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많은 유학 프로그램 중에 그래도 사실 OSS 좀 독특하긴 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살면 이제 뭐 학군지 특히 요즘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네. 네. 사실은 초등 저학년 때 네. 많이 보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고학년 되면 다른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죠.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저희 동네는 뭐 저학년 때 엄마가 데리고 이제 뭐 이제 가는 데리고 경우가 나가서 있죠. 뭐 네, 1년 예전에는 뭐 미국 많이 갔다가 지금은 비자 네. 때문에 캐나다 네. 실제로 제 친구도 이제 많이 갔다 네, 네, 왔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커리어 상의 엄마들조차도 커리어 상의 좀 희생 같은 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사실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어요. 저는 사실 뭐 좀 이제 용기가 없어가지고 못 나간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게 되게 한번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못 나간 거에 대한 좀 부담이나 미안함 약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고학년에 혼자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렇죠. 네, 몰랐고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얘기해 보니까 생각보다 모르는 친구들이 많고 아직 몰라요? 네네. 그래서 그냥 저학년 때 엄마가 데리고 나가는 거 말고는 사실 옵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네. 되게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제 친구들한테 회사에 저랑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고학년 때 되게 이렇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낼 수 있어서 네. 그게 더 좋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한 2학년 때 1년 동안을 데리고 나갔다가 네. 이번에 들어온 회사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애가 아마 많이 늘었겠지만 그 친구랑 뭐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혹해가지고 자기 고학년 때 애를 한 번 더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추천했죠. 추천했고 또 제가 추천한 친구가 정말 뭐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아이가 영어를 아직은 잘 못해가지고 이제 계속 엄마가 이제 학원 보내고 뭐 이러고 있는데 영어만 생각했을 때도 정말 이제 1년 동안 그냥 한국에서 학원 다녀도 이 비슷한 수준에서 많이 못 벗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좀 이제 도전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제가 그 사실은 우진이는 5학년 2학기 때 제가 이거 늦게 알아서 5학년 2학기 때 갔는데 우진이 친구 중에 4학년 2학기 때 아마 다른 프로그램이었을 것 같은데 4학년 2학기 때 캐나다를 간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반에.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히 이제 엄마랑 갔겠거니 했는데 우진이가 와가지고 그때 사실 자기가 나도 그런 거 가고 싶다고 얘기해서 제가 처음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았는데 엄마랑 같이 갔냐 그랬더니 엄마는 같이 못 가. 그래서 같이 못 간다고 했더니 그 엄마랑 안 가고 무슨 현지에 뭐 선생님이 있고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 듣고는 아니 그 나이에 애를 그러면 혼자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는 뭐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죄송하지만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OSS 프로그램을 알고 나니까 이게 그냥 애를 저도 우진이 캐나다 혼자 보냈어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어린애를 보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보면은 내가 그냥 애를 캐나다 그냥 보냈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좀 여기 한국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인 환경에 애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곳에 보내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게 좀 고학년 때 보내는 아이 혼자 보내는 유학에 대한 이런 오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 OSS 프로그램으로 좀 많이 부모님들이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옵션이 있다는 거를 좀 많이 알고 현명한 선택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착하시네. 왜냐면 많은 분들은요 그냥 우리 애만 보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리가 이제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제가 네. 뭐 대단한 사업으로 막 키우고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람이라 저 그런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네. 동생은 당연히 이제 또 가겠네요. 네, 동생은 몇 아직 개예요? 지금 제가 기수는 지금 몇 학년이에요? 6살입니다. 5살.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금방 6살, 네. 금방 4학년 되고 금방 5학년 되고 그렇습니다. 네, 동생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OSS 잘 운영해 주시면 또 아유. 아이 잘 키워서 또 당연히 보내겠습니다. 그래야죠. 어쨌든 고맙고 혹시 애를 보내고 나니까 아빠 엄마가 조금 애를 키우는 시각이 좀 바뀌었다거나 엄마 아빠가 좀 바뀐 그런 건 혹시? 사실 어. 저는 이제 아이가 한국에 네. 있을 때 네. 아이한테 좀 공부 관련해서 잔소리도 좀 하고 그렇죠. 모두 네. 정말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사실 뭐 잔소리 한다고 네. 성적 느는 케이스가 뭐 제 돌이켜봐도 뭐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관계만 나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사실 나름의 네. 생각을 하면서도 또 아이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 또 사실은 계속 학업 관련해서 잔소리도 하게 되고 네. 뭐 그런 네. 약간의 악순환을 겪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한 발짝 살 떨어져서 이제 다시 한번 아이를 지켜보게 되니까 저 스스로도 나는 그러면은 어떤 아빠가 돼야 될까? 아이가 돌아오면 내가 어떤 아빠가 되는 게 또 이 아이의 긴 인생에 맞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네. 또 이제 애기 엄마하고도 네. 사실은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네. 이제 아이를 네.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는데 네. 그게 사실은 뭐 누구나 모든 엄마 아빠들이 하지만 또 아이랑 맨날 시간 같이 보내다 보면은 객관적으로 또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맞아요. 고민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이가 다시 들어오면 네. 나는 이런 아빠, 나는 이런 엄마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 아이한테 이제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되겠구나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고 나름대로의 조금의 방향을 좀 잡은 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아이를 키워가는데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된 엄마는 그러면 네. 우진이 돌아오면 나는 이런 엄마로 새로 태어나야겠다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을 조금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 보내고 나서 이제 저희 이제 생활 담임 선생님 계시거든요. 네네. 현지에. 저는 아이를 다루고 이제 학습적 우진이뿐만 아니고 OSS 가 있는 아이들이 모두 이런 굉장히 과면을 공부 많이 하는데 그 과업을 성실하게 다 해내는데 이 생활 담임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이 노하우와 애정과 이런 게 뭐 좀 어마어마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배워가지고 그냥 저도 이제 저희 애기 아빠처럼 정말 뭐 공부할 때 뭐 진짜 붙어가지고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야지 태도가 그게 뭐야 앉아 뭐 너 이거 끝나고 이것도 해야 돼 지금 시계가 몇 시야 너 예전에 이렇게 그러셨습니까? 네네네. 근데 뭐 그러면은 애가 이제 제가 너무 화내면 이제 뭐 본인이 화낼 때도 있고 아니면은 주눅 들 때도 있고 정말 이제 제가 사실 화내는 동안에는 공부가 오히려 안 돼요. 그렇죠. 화내고 나서도 그 자기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도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됐었는데 요즘 저는 가 있는 동안에도 사실은 가서도 애가 뭐 잘하고 있는지 뭐 되게 뭐 해야 되는 게 많은데 또 뭐 예를 들면 너 선생님이 뭐 일기 쓰라 그랬는데 뭐 일기 뭐 제대로 제출했니? 뭐 OSS 뭐 선생님 과제는 제대로 제출했니? 학교 정규 수업 잘하고 있니? 막 이런 거 중간까지 잔소리 많이 했어요. 저는 스카이프에서도. 네네. 그랬는데 저는 이제 많이 배웠죠. 많이 배워서 제가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제가 이걸 보낸 이유도 아이가 좀 자기 스스로의 학습이나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좀 자기 주도적인 그런 삶을 경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는 이제 자신감 같은 거를 기대하고 보냈는데 제가 하는 게 오히려 이제 그런 걸 방해하게 되니까 좀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급하더라도 좀 내려놓고 아이가 갔다 오면은 너가 캐나다에서 해냈던 성취와 그때 해냈던 이런 생활 습관이나 너 스스로 해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상기시켜 주면서 그러면서 저는 좀 한 발 물러서서 너를 좀 잘 아마 그러시기 전에 우진이가 그럴 거예요. 엄마
내가 할게 이제 잔소리하지 마. 아마 그럼 너무 아마 고맙죠. 선제 공격할 겁니다. 너무 그럴 고맙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많이 예전에 봤- 네. 가기 전에는 네. 막 애를 학습적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런 고민이 아이 키우는 비중에서 굉장히 커졌던 것 같아요. 네, 네. 고학년 되면서. 네,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아이의 몫이다. 그렇죠. 네, 아이의 몫이고 네. 내가 이거를 뭐 아이가 잘 할 수 있던 아니면 다른 영역을 찾던 내가 어쨌든 아이가 행복하게 자기 길을 찾기 위해서 좀 많이 사랑해주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 네, 네. 그런 네. 얘기 많이 했어요. 어쨌든 아이가 그 가서 많은 발전하는 동안 부모님들도 못지않게 많은 발전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했어요, 그죠? 많은 대화 많이 해. 네. 아이에 대해서 네. 대화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둘째 키우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첫째 저희는 터울이 좀 7살 네네. 터울인데 터울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참 좋은 시간 가지셨네요, 1년 동안. 네. 하여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나누신 우리 우진이 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